여러분 어제 영상을 만들었다가요. 다시 또 만들었다가 결국 올리지 않았습니다. 하도 제가 말을 버벅거려가지고. 근데 오늘은 좀 성공해 보길 바라겠고요. 어제 올리기보다는 그냥 오늘 올리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뭐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. 지금 이 금요일 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꽤 큰 상승폭을 가지고 왔었죠.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제 상승장 시작이다라고 너무 또 빨리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도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짚어보자 하고요. 객관적으로. 그리고 저한테 이제 어떤 댓글도 있었냐면은 그 이제 제가 트윗이나 아니면 각종 자료들 그래서 최대한 객관성 있는 정보로 여러분들께 좀 제공을 드리고 있잖아요.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. 근데 그거 말고 주관적이고 좀 개인적 의견 그리고 뇌피셜도 좀 이야기해달라. 그러니까 그분 뇌피셜 얘기 안 했지만 읽어보면 뇌피셜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좋다. 너의 개인 의견 얘기해라 그러시는데 하락장 안 겪어보신 분들이실 거예요.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뇌피셜 유튜버, 뇌피셜 트위터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잔고를 털어먹었는지를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그런 말씀을 과감하게 하시는데 좀 경험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주제 넘는 말씀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사건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. 매년 어떠한 뇌피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럼 좀 개인적 의견이니까 좀 되게 은밀하고 뭔가 남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막 확 쏠렸다가 거기에 딸려있는 사람들이 다 폭나가는 그런 광경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전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. 구독자도 많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참 아쉽더라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. 아무튼 이런 거는 좀 최대한 배제를 할 거고요. 그리고 제가 요즘 가격 계속 이런 얘기를 했죠.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그거하고 좀 나가도록 할게요. 그래야지 채널의 방향을 좀 안내를 드려야지 여러분들께서 좀 아실 테니까요. 그동안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었죠.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르기 전에 한번 봤을 때는 이렇게 힘들었던 시절, 과거에 오르기 전에 이렇게 힘들었던 시절, 제가 이제 며칠만 있으면은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가 이제 3년이 됩니다. 제가 2019년 2월 9일부터인가 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힘들었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때는요,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때는 되게 힘들었던 때이기 때문에. 그리고 그 결실을 맺었던 때가 바로 이때고요. 뭐 이때도 포함될 거고요. 지금도요, 그 결실을 맺는 단계일 수도 있고, 아니면 그 다음 해를, 그 다음 해, 다음 해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다시 또 이런 과정을 겪는 해일 수도 있는 겁니다.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요. 동그라미 안에 영역 안에 속할 수도 있고, 아직 네모 영역 안에 이제는 들어갈 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것이죠. 왜냐하면 이 가격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대보다 이게 자꾸 튕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대보다 좀 더 낮을 거라면 좀 더 사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이제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더 낮았으면 내가 살 텐데 더 높으면 내가 팔 텐데 이럴 텐데 너무 이건 사실 뭐 애매한 가격대잖아요. 그래서 이게 뭐 불장이 계속됩니다. 뭐 끝나지 않았습니다. 뭐 하락장은 뭐 이제 시작입니다.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리기도 참 애매한 가격대인 거는 맞아요. 알트코인도 그렇고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? 이제 이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꺼려지는데 이거 하나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톡방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어떤 거냐면 이 비트는 모르겠는데 개별 알트코인 개별적으로 비트는 모르겠어요. 근데 알트는 그러니까 경우의 수죠. 상승장 때 올라갔던 녀석 당연히 다 올라가요. 이때는. 그리고 횡보 기간 때 올라간 녀석 있죠. 하락장 때도 갈로면 또 갔어요. 뭐 다 같이는 크게는 못 갔지만 그래도 갈로면 갔단 말이죠.
이때도 갈로면 같다는 거죠. 이게 자꾸 튕겨서 업비트로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. 자, 이때요. 제가 이 2018년대를 좀 잠깐 말씀 좀 드릴 건데, 이 시기 지금 돌이켜보면 누가 투자하겠냐 그러시겠죠. 이런 시기 누가 투자하냐. 그리고 이런 힘든 거를 겪어서 이제 갈 것이 됐는데 더 폭락해서 정말 시장에 좌절을 줬던, 또 몇 개월 기간에 좌절을 줬던 기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야 이거 뭐 뻔히 아는데 누가 이렇게 투자하냐 그러시겠죠. 그렇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알트코인 좀 튕길 놈도 튕겼었어요. 이오스는 또 이때 안 오르고 또 뒤늦게 오르기도 하고, 뭐 또 여기 갈롱 가고, 특히 김치가 많이 갔죠. 김치랑 그 소형 알트. 그러니까 라지캡은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. 근데 미드캡이나 스몰캡 정도는 비트 영향 그렇게 받을 때도 있지만, 내리꽂을 때는 영향을 받지만은 그래도 조금 덜 영향을 받아가지고 갈롱도 갔던 거죠. 그래서 이번 장도 어떤 경우의 수익인지 모르겠지만 내 알트코인에 믿음이 있다면, 뭐 갈로면 뭐 간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도 뭐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뭐 이런 전략 한번 살짝 이제 공유를 했었는데,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우리가 이제 현금이 이제 없어집니다. 현금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, 이게 보세요. 내려갔다가 이제 희망 주려고 하는데, 주봉으로 잠깐 좀 볼까요? 어제도 그랬어요. 어제도 지금 물 타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.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. 어제도 좀 이제 올랐잖아요. 이게 주봉인데 일봉이 하도 크다 보니까 주봉이 좀 크게 반영이 되는데, 이것 때문에 또 물 타신 분들 저게 보면 좀 많을 것 같아요. 불탄 거라고 하나요? 아무튼 이게 조금 올라가면 이제 또 돈을 넣고 싶거든요. 미치겠거든요. 근데 이때도요 보면 이제 좀 이제 포기를 하죠.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이렇게 돈을 빼요. 돈을 이렇게 빼놓는데, 요때 보면 또 못 참고 돈을 넣어요. 요때 보면 또 못 참고 돈을 넣고, 요때 보면 못 참고 또 돈을 넣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때, 여기가 마지막 때 삼각수렴의 끝이라고 해가지고, 이제 진짜 시작이다, 이제 진짜 시작이다 해가지고, 이렇게 봐야 되나, 이렇게 진짜 시작이 돼가지고 돈을 여기 왕창 많이 넣었었거든요. 그때 크립토 하시는 분도 거의 다 왕창 넣었어요. 그리고 좌절을 맛봤죠. 그리고 몇 개월 횡보해 보니까 뭐 돈은 묶여있고 물려버리고 미치겠는 거죠. 그래서 이때 많이 손절치고 나갔어요. 이때 크립토 망했다 욕하고 나갔어요. 그리고 다시 짜자잔 하고 2019년에 이게 뭐 그때 중국발 시진핑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 같은데, 쭉 오르니까 이때 엄청 또 사람들이 불타기 또 들어갔거든요. 그리고 좌절을 또 맛봤죠. 그러니까 또 욕하고 나가고, 몇 번을 털어먹은지 몰라요. 2020년 때도 보세요. 이때도 또 털어먹고. 그래서 이게 현금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. 이 구조 자체가요. 지금 보면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별거 아니네, 뭐 아주 우습게 여기시겠지만은, 대부분 여기서 현금이 다 거덜나 버리고요. 정말 기회가 왔을 땐 또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. 이게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구조예요. 결국 우리에게 정말 기회가 왔을 때, 이게 기회에 딱 그때 과감하게 못하게 만드는 구조이자 오래 못 버티게 하는 구조입니다. 그럼 어떻게 된대? 뭐 그래서 뭐 결론을 좀 얘기해봐라 그러실 건데, 사실 결론은 없습니다. 중요한 것은 뭐냐면, 너무 가격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내가 이 시장에 결국 크게 봐야 되는 거죠. 장기적으로, 월봉상으로 봐서 장기적으로 내가 갈 것 같다. 그러면 좀 오랫동안 이렇게 크게 보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제가 보기엔 이룰 것 같습니다. 지금 너무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질 수도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. 조금 희망 줬다가 또 내려버리고, 희망 줬다 내려버리고 이래버리니까.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상승장에 대한 컨펌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?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가격 구간대가 있어요.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일단은 그 가격이 오를 때도요, 그냥 빡빡빡빡빡 이렇게 오르지가 않죠. 요 저항이었던 부분이 지지로 바뀌는 부분 한번 다져주는 기간도 필요하고요.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. 이게 올라간다면은 그냥 올라가는 것은 없고요. 이거는 제가 이제 금요일 밤 오후 10시 35분이었는데, 이때 이제
트윗의 분위기도 좀 바뀌어요. 뭐 이건 단기적인 건데 트윗의 분위기가 바뀝니다. 처음엔 좌절 이랬다가 오르려나? 이거 진짜 이거 저항 뚫으려나 해가지고 3개월간의 이 저항이 있잖아요. 이거 이제 뚫으려 말랑 하는 상황 속에 하나가 더 나왔죠. 그래서 CME 갭, 이 41에서 42K, 41,000에서 42,000달러. 여기 CME 갭이 있었죠. 그래서 이거 갭을 메우러 갈 가능성이 높다. 해가지고 저는 요걸 좀 캡처해서 톡방에다가 이제 좀 공유를 드렸는데, 그래서 CME 갭 채우러 가자 해서 이때 했었는데, 이때도 아마 안 믿으셨을 거예요. 저 톡방 분들. 왜냐면 오후 10시 35분이 이게 이때 이렇게 올랐잖아요. 오르기 전에. 이때가 이때였던 것 같은데. 예, 이때네요. 이때였거든요. 10시 35분. 이때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리 꽂는 부분이었고, 이거 꽂고 나서 올라가잖아요. 꼭 크립토는 그렇더라고요. 이게 또 한 번 꽂고 올라가요. 그래서 그냥 올라가지 않고요. 그래서 좀 저도 분위기가 좀 요상해집니다. 단기적으로는 좀 볼 수는 있어요. 근데 지금 장기적으로는 또 가봐야 되는데,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일단은 요걸 좀 봐야 됩니다. 이건 이제 한 분석가의 이야기인데요. 자,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. 두 가지로요.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,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뭐 조금 올랐다 해서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대상승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의 사기꾼이고요.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비트코인 현재 53,500달러를 넘어주면 그 다음 단계를 볼 수 있다. 그 다음 불장 단계, 그 다음 위의 단계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다. 그리고 만약에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다. 그러면 그 다음 밑에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. 뭐 그렇게 따지는 거죠. 이걸 좀 다시 봐야 되겠네요. 이게 이제 47,000달러. 47,000달러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 봐야 되고요. 이게 그 다음 단계네요. 33,000달러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 다음 단계, 밑에 단계를 봐야 되고, 이거는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. 53,500달러 위로 넘어가면 이건 진짜 불장 맞고,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건 좀 베어리시한, 그러니까 하락장이 맞다. 이렇게 보시는 분 한 분 있고요.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두 가지로. 그리고 이거는 이동평균선으로요. 20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했을 때 불장 어떻게 봐야 되냐. 그러면 이 49,000달러 이상 뚫어주면은 그럼 그때 좀 우리가 불장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.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근데 좀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파이널 불리시라고 했잖아요. 53,500달러. 뭐 럽하게 잡아볼까요? 그럼 5만 달러에서 5만 한 뭐 4,000달러 사이 그 구간을 우리가 좀 넘어준다면, 바이낸스로 잠깐 볼게요. 요 구간이죠. 요 구간을 넘어준다면, 이렇게 넘어준다면은 이게 넘어주면 불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. 지금부터 이 구간까지는 완전 뭐 불장 시작이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한 구간이란 거죠. 그래서 가격적으로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지금은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.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작년에 여름 기억하시죠? 그 뭐 부처님 오신 날 떡락 맞고 그리고 떨어져서 횡보하고 그다음 올랐잖아요. 근데 지금의 이 구간, 잠깐 이제 오른 구간, 요 구간이 작년 여름하고 비교했을 때 어땠냐? 잠깐 이렇게 오르고 또 한번 좌절을 맛봤던 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는요. 지금도 이렇게 올랐다고 한번 이렇게 뚫고 올랐다고 불장이다 얘기하면 안 된다. 또 조심해야 된다. 이렇게 갈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막 가지고 있는 거 막 다 때려놓고 막 흥분해가지고 무조건 올라라. 이제 나 다 넣었으니까 오르자. 뭐 유튜브분들 다 그렇게 투자하시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. 근데 그래도 여러분 이 3개월간의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간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. 현재 의미는 있지만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,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, 오늘 좀 뭔가 좀 얘기를 많이 하네요. Fear and Greed 인덱스, 요거로 많이 또 바닥 신호를 잡으시려는 분이 많습니다. 근데 이 극단적 공포가 와도 이 숫자상의 비트코인 가격 숫자상의 바닥이라는 것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
그래서 Fear and Greed 인덱스 극단적 공포가 여러 번 계속 올 수도 있어요. 그럼 가격은 또 계속 내려가죠. 그래서 이거로 바닥을 잡으시려면 안 됩니다. 다만 현재 이 극단적 공포 단계가 3주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. 과거의 역사적 패턴 봤을 때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기적으로 남아 해서 반등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가줘서 조금 상승이 가주라는 거, 뭐 가달라는 것에 지금 바라는 거지 다들. 그래서 저도 뭐 이런 거 바랍니다. 근데 시장이란 것은 우리의 바램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그 흐름과 순리대로 가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비트코인 자체의 상황보다는 다들 매크로를 많이 보십니다. 거시적 경제를 많이 보십니다. 상당히 좋지가 않죠. 3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언급도 있을 것이고 2월은 FOMC가 없습니다. 2월은 FOMC가 없어요. 근데 3월에는 있습니다. 3월에 조기금리 인상도 지금 인상론도 대두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최근에 주식하고 암호화폐가 조금 따로 놀았어요. 암호화폐는 원래는 주식은 뭐 지지부진하면 암호화폐는 조금 올라서 이거 디커플링 아니냐, 단기적인 디커플링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데이터 값이 좀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지금 이제 이런 상황, 다시 핵심을 좀 짚어드린다면은 이런 상황, 예. 다음 단계로 봤을 때는 47, 33, 위로는 47, 아래는 33, 그리고 완전 최종을 봤을 때는 위로는 53.5, 아래는 30, 또 다른 분석, 상승으로 봤을 때는 49,000달러 넘어야 된다. 요런 분석 해서 요거를 좀 핵심으로 좀 보고 마음속에 어느 정도 좀 두고 큰 불장 아니면 큰 하락장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둔 상태로 우리가 시장을 본 다음, 자,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채널을 좀 이거는 이제 끝까지 들으신 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이제 저랑 계속 함께 하실 거니까요. 또 봐주시고 좀 뭐랄까요, 지금부터는 이 가격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겠습니다. 자꾸 이걸 이제 가지고 오기보다는요, 우리가 좀 많이 잊고 있던 게 있어요.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. 이게 자꾸 가격 이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비트코인 한 개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좀 논하겠고요. 장기 투자에 대한 그런 안목으로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 텔레그램 들어오시고요. 아까 좀 아마 이전 영상에 제가 올렸는데 디센트 기다리셨던 분들 혹시 좀 모르실까봐 이벤트를 시작합니다. 이벤트 때 구매하시려던 분들 계셨을 텐데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마 이전 영상에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